유한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매각했습니다. 유한씨랑 저랑 동갑인데 믿기지 않으시죠? 같은 지역에 학교를 다녀서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이긴 합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유한씨가 80억에 내놓은 건물이 최근 63억에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화제이긴 하지만 이 건물을 산 게 8살 어린이라는 것이 큰 화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추운 날씨에 컨텐츠 생성을 위해서 동부서주했습니다. 1초만 하래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건물은 유한씨가 소유했던 건물입니다. 건물 앞집으로 박명수, 황정음님이 소유한 건물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한씨는 유컴퍼니라는 이름의 유한회사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서 유한회사란 뭘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유명인이시거나 프라이버시가 목적이시라면 유한회사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유한회사 장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한씨가 유명인 만큼 프라이버시가 중요했을 거라 생각해서 유한회사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년 58억 원에 이태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대지평수는 101평이고 연면적은 126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덕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물 주차는 건물 안쪽으로 주차 2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건물이 최초에 시장에 나온 것은 80억 원이었습니다. 80억 원에 팔리지 않고 최근 63억에 실거래가가 뜨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9억에 매입을 해서 63억에 매각을 했다. 59억에 현재 기준으로 법인 주택취득세는 13.2%입니다. 7억 6천만 원입니다. 59억에 7억 6천만 원을 더하면 66억 6천만 원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중개수수료, 등기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8년 만에 원가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 유한씨는 나쁜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에 따른 위약금 및 변호사 비용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이 줄다 보니 막대한 위약금은 생각보다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변호사도 사건 수습을 위해서 한 명을 쓰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빠르게 건물을 넘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동갑내기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유한씨가 건물을 매각한 것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이 건물을 매입한 2017년생 박모씨 어린이 때문인데요. 7살 어린이가 지난해 63억 건물주에 등극하면서 자연스레 그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누가 매입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7살의 어린이는 마르디 맥크리디를 운영하는 회사의 오너 박하옥 대표 부부입니다. 마르디 맥크리디는 요즘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꼭 그림에 마르디라는 로고가 대문자 가게 프린팅된 티셔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을 점령하고 일본까지 진출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모의 자녀인 7살 어린이가 63억 건물을 산 것은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7살 어린이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부모님이 내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매매가 63억입니다. 자녀가 1주택자라고 가정할 경우 취득세는 2억 원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원가는 65억 원입니다. 박 대표가 자녀에게 65억 원의 현금 흐름을 마련해 주려면 증여세를 내고 현금을 줘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30억 초과세율은 50%이기 때문에 65억 원의 건물을 매입하려면 최소 130억 원을 증여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50%를 내고 남은 금액으로 65억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억 건물을 매입하려고 130억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세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완전히 다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7살 어린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건물주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를 줘야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거나 부모님이 거주용으로 임차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정확한 임대료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월세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려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박 대표가 자녀의 건물에 임차를 들어와서 시세보다 높게 월세를 낸다고 해도 문제의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태원 고급주택이다 보니까 월세를 3천만원, 4천만원, 심지어 5천만원까지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 금액이 직접 내는 금액이 아니라 회사 법인으로 임차를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월세는 증여세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잘 되다 보니 7살 어린이가 건물주가 되는 일을 실제로 보게 되어서 놀랍습니다. 사실 저도 좀 부럽긴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한이 설립한 유한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법인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식회사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장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낮은 설립비용. 유한회사는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적은 자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책임 제한 구조. 주주들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재산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간단한 운영 및 의사결정. 이사회나 복잡한 절차 없이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비공개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폐쇄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족법인 투자회사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없다면 유한회사가 절세와 책임 제한 면에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이 추운 날 영상 제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1초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